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나투나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출현으로 고조된 양국 간 긴장에 대해 갈등 확산을 자제하며 영토 보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북나투나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밑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다른 국가들과 비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사안이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도네시아는 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하며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의 구단선을 근거로 해당 지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구체 소재 글로벌 1위 기업 CNGR이 인도네시아에 약 14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배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CNGR은 10에서 15년 동안 3단계로 나눠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CNGR 인도네시아 홍보이사는 산업단지 부지는 아직 미정이나 면적은 30에서 50제곱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받아 토지 제공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CNGR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형태로 진행되며 CNGR은 배터리 소재 부문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원자재 가공과 생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왔습니다. 특히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정제련소 확대 정책을 통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도 이미 생산 공장을 세우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섬유 의류 생산업체 스리텍스가 중국산 섬유 제품 유입으로 경영 악화로 부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리텍스 사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회생 전략을 논의하고 단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실질적인 회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리텍스의 총부채는 약 2조 2,1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현지 및 해외 금융기관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은행 싱가포르 지점과 인도네시아 법인이 스리텍스에 총 3천만 달러를 대출했으며 우리은행은 관련 충당금을 전액 적립한 상태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중국의 저가 섬유 수입 증가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스리텍스를 비롯해 다수의 섬유 공장이 폐쇄 또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스리텍스 역시 지난해 매출이 38% 감소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기에 처한 제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집약 산업 종사자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용부는 소득세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을 논의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수출 감소로 인해 노동집약 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상황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10월 49.1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활동 위축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용자협회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을 통해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 소비를 유지하고 경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소득세 감면이 사회적 지원보다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부가가치세 인상이 국고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의 세수 증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정책 완화가 원인이었다며 낮은 세율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프리포트 맥모란의 구리 공장에서 지진 위험성 대비 고이 누락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프리포트 맥모란 출신 엔지니어의 내부 고발로 촉발됐으며 특히 최근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 해당 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번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고발 엔지니어는 공장에 심한 지진으로 인해 바다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기반 강화 작업에서 결함을 발견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진공학 전문가 역시 설계 소프트웨어의 오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프리포트 맥모란의 대변인은 공장이 인도네시아 건축법을 준수하고 여러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며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며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리포트 맥모란 인도네시아 공장은 지난 6월 완공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으나 최근 화재로 인해 구리 음극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이달 내 재가동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미가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인기 K-팝 그룹 뉴진스를 선정하며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미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각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도미는 중국 항스푸와 일본 이신에 이어 세계 라면 시장 점유율 3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미는 뉴진스와의 협업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뉴진스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젊고 다이내믹한 인도미의 특성과 뉴진스의 이미지가 잘 어우러져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한국의 맛을 담은 인도미 라면 시리즈 출시와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시리즈는 3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열풍에 발맞춰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도미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